안녕하세요. 직업능력 심사평가원 정책특화 심사센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 하반기 K-디지털 트레이닝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3년 하반기 K-디지털 트레이닝 설명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사 개요, 심사 세부 기준, 심사 신청 방법, 성과평가 개요, 정성평가 안내, 정량평가 안내,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순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필요한 내용은 메모하신 후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누리집, Q&A 게시판 또는 유선 등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 개요입니다. K-디지털 트레이닝은 우리나라의 대표 첨단 산업 분야 인재 양성 사업으로 기업의 실제 프로젝트 중심 훈련 과정과 혁신적인 훈련 방식을 도입하여 현장 실무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를 통해 디지털 분야뿐 아니라 반도체 로봇 등 첨단 산업 분야까지 사업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미래 노동시장을 이끌 인재 양성을 추진합니다.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 유형은 총 4가지 유형입니다. 디지털 신기술 아카데미는 가장 기본적인 유형으로 참여기업과 훈련기관 간 양자 협약을 체결한 후 설계된 첨단 산업 디지털 분야 훈련 과정으로 기업의 현장 프로젝트를 30% 이상 편성해야 합니다. 벤처 스타트업 아카데미는 협단체가 회원사의 인력 수요를 조사하여 훈련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후 설계된 협단체 회원사 대상 수요 맞춤형 과정입니다. 지역 주도형 아카데미는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참여기업과 훈련기관을 발굴, 매칭한 후 3자 협약을 체결하여 설계 운영하는 훈련 과정입니다.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는 첨단 산업 디지털 분야의 선도기업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거나 또는 디지털 선도기업과 행정 업무를 대행하는 운영지원기관이 함께 운영하는 훈련 과정입니다. 사업 목적은 문제 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새롭고 다양한 훈련 방식을 활용한 첨단 산업 핵심 실무 인재 양성입니다. 선정 대상은 기업의 실제 인력 수요를 기반으로 설계 운영되는 첨단 산업 디지털 분야 훈련 과정으로 훈련 유형별 요건을 충족하는 과정입니다.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 신청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K-디지털 트레이닝 품질 제고를 위해 과정심사 강화 예정이므로 신청자료 작성 시 다음의 사항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목표 달성이 불확실하고 훈련 내용이 명확치 않는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됩니다. 또한 운영 중 멘토 확보 예정 등 준비되지 않은 사항을 주내용으로 작성할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됩니다. 온라인 교과를 포함한 과정, LMS 활용 과정은 운영 계획서를 통해 온라인 과정 유의사항에 대한 준수사항 및 이행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온라인 교과는 LMS 컨텐츠 교육 등 수강생 접속 기록을 통해 출결 관리가 되는 교과를 의미합니다. 단 LMS 비대면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QR 출결 방식 교육은 집체 교과에 해당됩니다. 둘째, NCS 확인 강사로 승인되지 않은 강사를 활용하는 경우 사업 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한 후 심사평가 시스템의 보조 강사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정 승인 이후 보조 강사를 주강사로 활용 시 NCS 확인 강사 승인은 필수입니다. 실무 경력이 없는 훈련 과정 수료생은 주강사로 참여할 수 없고 보조 강사로서 주강의가 아닌 보조적 역할을 하는 멘토 퍼실리테이터 역할만 수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KDT는 사전 계획 단계부터 참여 기업 요구에 맞는 전문성을 보유한 강사 멘토의 확보 필요성이 높습니다. 셋째, K-디지털 트레이닝의 일반적인 특성인 프로젝트 학습 편성, 참여 기업과의 연계 외에 구체적인 차별성을 제시해야 합니다. 운영 계획서 작성 항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국기 과정에서 양성하는 인력과의 명확한 차이, 수요를 통해 발굴한 일반 국기 과정에서 편성하지 않는 훈련 내용, 실제 현장 기업에서 활용하는 프로젝트, 프로그램, 데이터, 첨단 기술, 훈련 수료 후 입직이 가능한 취업처, 업무 수행 영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훈련 방법에 따라 일반 훈련과 스마트 훈련으로 구분됩니다. 일반 훈련은 전통적인 집체 훈련, 즉 강의실 내에서 교수자 중심의 훈련 형태를 말합니다. 스마트 훈련은 집체 훈련 영역과 온라인 훈련 영역을 유기적으로 구성하고 별도의 플랫폼 또는 학습 관리 시스템을 통해 혁신적인 교육 방식을 구현하여 학습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훈련을 말합니다.
훈련비 지원 형태는 일반 훈련의 경우 직종별 NCS 기준 단가의 130%를 지원합니다. 스마트 훈련의 경우 스마트 적정성 심사를 거쳐 교수 설계 유형 또는 기술 기반 유형 인정 여부에 따라 별도의 스마트 훈련 단가를 지원합니다. 참고적으로 스마트 훈련은 과제 중심 교육, 능동적인 학습 환경, 개인 맞춤형 교육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혁신적인 훈련 방법이 플랫폼 또는 LMS에서 구현되어야 합니다. 스마트 훈련은 정형화된 훈련 형태가 없으며 신청기관에서 혁신적인 방법을 설계하고 심사를 통해 인정받는 구조의 심사인 점에서 기존 방식과 차이가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사업 준비 기간은 사업 공고일인 23년 5월 19일부터 6월 19일까지입니다. 사업 신청은 23년 6월 20일부터 26일 18시까지 접수가 이루어지며 접수 마감 후 6월 27일부터 29일 18시까지 신청 과정에 한하여 수정 보완 기간이 운영됩니다. 신청 마감 기한인 26일 18시까지 심사 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과정은 수정 보완 기간에 심사 접수가 불가하므로 훈련기관에서는 반드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원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정 과정의 운영기간은 과정의 유효기간을 말하며 선정 결과 발표 2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3년간 지원하되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훈련 가능 인원 및 지원 필요성을 검토하여 다음 연도의 운영 여부가 결정됩니다. 훈련비는 훈련 유형 및 훈련 방법에 따라 지원됩니다. 다음은 심사 신청 방법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평원 누리집 공고글 내에 별첨 신청 가이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심사 신청은 HRD넷 심사평가 시스템을 통해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심사 신청 가이드를 참조하시어 집체훈련기관의 관리번호 발급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 가이드 내 사전 준비사항 단계에서 심사 신청 환경 구축에 대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신청 메뉴는 시스템 접속 후 과정심사, 심사 신청, 심사 공모 조회로 선택하여 이동하신 후 KDT 훈련 유형을 확인합니다. 디지털 신기술은 23년 22회차, 벤처 스타트업은 23회차, 지역 주도형은 24회차, 디지털 선도기업은 25회차로 심사 신청합니다. 심사 신청 유형과 다른 회차를 선택하는 경우 심사 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부적합될 수 있으니 기관에서는 신청 과정에 훈련 유형과 공모 회차를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HRD넷 심사평가 시스템에서 공모 회차 오픈이 되는 시점은 접수 기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 신청 서류에 대한 설명입니다. 심사 신청 서류는 크게 공통 제출 자료와 유형별 제출 자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통 제출 자료는 모든 유형에 동일하게 제출이 필요하며 유형별 제출 자료는 훈련 유형에 따른 제출 자료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제출 자료는 사업계획서, 훈련 운영 계획서, 교강사 경력 증빙 서류, 협약서입니다. 협약서의 경우 훈련 유형에 적합한 협약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사 신청 서류는 공고글 내 별첨으로 첨부하였으며 각 유형별 제출 자료는 신청 가이드에도 한 번 더 안내드렸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선정기관과 선도기업의 경우 접수 마감 이후 심사를 진행하여 8월 말 결과 발표 예정입니다. 신규 신청기관은 접수 마감 이후 7월부터 9월까지 심사를 진행하여 9월 말 결과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심사 운영 기간은 심사 신청 과정의 규모 등에 따라 조정이 될 수 있음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심사 세부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훈련 유형별 신청 자격 요약표입니다. 공통 자격사항으로 최근 3년간 인증평가를 신청하여 받은 최근 등급이 인증 유예인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노란색 음영으로 표시된 우수훈련기관, 성과충족기관, 일반 재정대학 또는 특수목적대학, 실적충족기관, KDP 선정기관, 기선정기관은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를 제외한 모든 아카데미 신청이 가능합니다. 초록색 음영으로 표시된 3년 인증기관은 벤처 스타트업 아카데미와 지역주도형 아카데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붉은색 음영으로 표시된 디지털 선도기업은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만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은 신청 자격 세부 내용입니다. 첫 번째 신청 자격은 직업능력개발 훈련 품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9조에 따른 우수 훈련기관이어야 합니다. 원격 우수 훈련기관의 경우도 신청은 가능하나 선정 이후 집체관리번호 발급이 필수입니다. 두 번째, 신청 마감일 기준 3년 인증기관이어야 합니다. 원격 우수 훈련기관도 신청은 가능하나 선정 이후 집체훈련 관리번호를 갖추어야 합니다. 세 번째, 신청 자격은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직종의 고용노동부 사업 취업률이 60% 이상인 경우입니다. 고용노동부 사업은 직종별 수료 인원 5인 이상 실업자 재직자 계자제, 국기훈련, 컨소시엄 구직자 훈련 과정이 해당됩니다. 네 번째, 신청 자격은 대학 기본 역량평가 결과에 따른 일반 재정지원 대학 또는 특수목적 대학입니다. 다섯 번째, 신청 자격은 민간 비환급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매출액이 30억 원 이상이거나 수료 기준 훈련 인원이 300명 이상인 기관입니다. 실적 충족 요건은 정부 등 공공부문 지원을 제외하며 매출액 및 수료 인원은 2022년 기준 증빙을 확인합니다. 여섯 번째, 신청 자격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공모하여 선정한 K-디지털 플랫폼 기관입니다. 일곱 번째, 신청 자격은 K-디지털 트레이닝에 기선정된 기관 중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해당 과정의 훈련 운영이 가능한 기관입니다. 여덟 번째, 신청 자격으로 디지털 선도기업은 디지털 선도기업이 자체적으로 또는 운영지원기관과 협약을 맺어 신청해야 합니다. 심사 등을 통해 신청한 디지털 선도기업이 첨단산업 디지털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최종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사업 관련 다수의 디지털 선도기업이 함께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효율적인 심사 운영을 위해 대표 선도기업 지정 및 선도기업별 역할을 명확히 하여 신청 바랍니다. 신청 자격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첨단산업 디지털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중견기업 이상의 디지털 선도기업은 법인을 의미합니다. 단 다국적 법인의 경우 신청 법인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규모 기준 초과 또는 자산 총액 5천억 원 이상 법인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필수사항으로 신청 선도기업의 규모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자료는 심사 신청 가이드 내 제출 자료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운영지원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 유자격자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0인 이상이며 직업훈련 관련 사업을 10년 이상 운영 또는 관리하여 정부 직업훈련 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은 기관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훈련 과정 공통 편성 사항입니다. 훈련 직종은 첨단산업 디지털 분야의 23개 국기 직종으로 공고문 부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정 설계의 경우 첨단산업 디지털 분야의 훈련 수요가 있는 기업을 발굴하고 임직원 인터뷰, 직무 분석 등을 통해 기업의 요구사항을 담은 협약을 체결하여 훈련 과정을 편성해야 합니다. 기선정기관은 창업 또는 스타트업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 기획, PM, GM, 데이터 분석 역량 등의 훈련 내용 융합이 가능한 스타트업 트랙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훈련 내용은 첨단산업 디지털 분야 내용 기반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학습의 경우 참여 기업의 직무 내용, 생산물 등을 반영하여 총 훈련 시간의 30% 이상 편성해야 합니다. 총 훈련 시간은 350시간 이상, 훈련 기간은 3개월 이상, 1년 이하로 편성해야 하며 신청한 훈련 시간은 심사를 통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참여 기업의 경우 훈련 과정 설계, 프로젝트 주제 제공, 취업 지원 등 1개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는 참여 기업을 2개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참여 기업은 첨단 산업 디지털 분야에 인력 수요가 있는 기업으로 교육 서비스업 기관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훈련 시설은 집체 훈련 시간 포함의 경우 최소 20인 기준 45제곱미터, 정원 추가 시 1인당 1.5제곱미터 추가 확보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특화 편성 사항입니다. 디지털 신기술 아카데미는 훈련기관과 참여기업 간 협약을 맺어야 하며 훈련생 채용 연계가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벤처 스타트업 아카데미는 협단체, 훈련기관, 참여기업 간 협약을 맺어야 하며 채용 약정 50% 이상 체결이 필수입니다. 또한 직무와 관련한 OJT 내용을 프로젝트 학습으로 편성 가능하며 협단체 회원사 대상으로 참여기업을 모집해야 합니다. 지역 주도형 아카데미는 RSC, 훈련기관, 참여기업 간 협약하며 훈련생 채용 연계가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또한 최소 1개 이상 참여기업은
해당 RSC 지역 내 소재여야 합니다.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기본 요건 첫 번째는 디지털 선도기업이 직접 훈련 과정을 설계해야 합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 과제 등 훈련 과정 운영에 있어 기업의 자원을 활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 기업 현직자 또는 기업이 직접 인증한 교강사가 80% 이상 참여해야 합니다. 운영 지원기관 및 파트너 기관은 훈련 운영 시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각 사업 참여기관의 주요 역할은 아래 표를 필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 절차입니다. 기본 심사 항목 중 미흡한 사항이 있을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하며 이후 단계인 과정 심사 단계는 미실시합니다. 서면 심사 결과 적합 판정된 과정에 한하여 인터뷰 심사를 실시하며 인터뷰 심사 결과 70점 미만인 과정은 부적합 판정합니다. 심사 시 지방고용노동관서 의견을 반영할 수 있으며 KDT 운영기관으로 보기 곤란하다고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 최종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심사 절차는 그림과 같습니다. 신규 기관 기준으로 기본 심사, 서면 심사, 인터뷰 심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스마트 훈련 신청 과정은 서면 심사 단계에서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아래의 별표 사항으로 연간 훈련 인원 대비 50% 채용 약정 여부는 벤처 스타트업만 해당됩니다. 신규 기관은 서면 심사 적합 받은 과정을 대상으로 인터뷰 심사하고 기선정 기관은 서면 검토 및 인터뷰 심사를 합니다. 유효 기간이 초과하지 않은 스마트 과정 보유 기관이 스마트 과정 신청 시 스마트 적정성 심사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단, 설계 유형 및 운영 방식이 변경된 경우 스마트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며 K 디지털 플랫폼 선정 공고를 통해 선정된 스마트 훈련 운영기관은 스마트 적정성 심사를 실시합니다. 협단체 RSC는 훈련기관과 별도로 인터뷰 심사를 실시합니다. 디지털 선도기업은 기본 심사 시 신청 자격, 준법성, 사업 참여 협약을 적부로 판정하고 과정 심사는 선정 분야, 기관 인프라, 훈련 운영 역량에 대하여 인터뷰 심사를 통해 점수로 판정합니다. 다음은 기본 심사 지표입니다. 신청 자격은 공고문 신청 자격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준법성은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합니다. 또한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2회 이상 최저임금 위반과 임금체불로 기소, 송치된 경우를 확인합니다. 재정 건전성은 신청 자격 5번 실적 충족기관에 해당하며 국세, 지방세 세금 체납, 자본 잠식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채용 약정 50%는 벤처 스타트업만 해당됩니다. 사업 참여 협약은 최소 2개 참여 기업과의 협약 체결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 외에 훈련시설 면적, 프로젝트 학습 30% 이상 편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서면 심사 세부 기준입니다. 선정 분야 심사 내용으로는 첨단 산업 디지털 분야 해당 여부, 비영리 협단체의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노란색 음영으로 표시된 참여 목적의 경우 훈련의 내용, 취업 가능한 직업의 종류, 취업처가 드러나도록 작성하여 훈련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초록색 음영으로 표시된 참여기업 항목은 참여기업 구성, 참여기업 역할, 참여기업 유지, 관리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는 선도기업이 책임운영 기관으로서 참여기관을 관리하는지에 대한 관리체계의 적정성을 확인합니다. 파란색 음영으로 표시된 수요조사 항목으로 참여기업 수요조사 결과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참여기업 수요조사를 통해 KDT 과정으로 편성 및 운영해야 하는 적정한 사유 등을 확인합니다. 다음은 참여기업 수요조사 절차 및 방법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훈련 과정의 직종에 적합한 산업체 및 협약기업 대상으로 구체적인 직무조사를 실시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참여기업 수요조사 결과와 훈련 내용 간의 연계성을 심사합니다. 개별 훈련 교과목과 수요조사 내용을 매핑하여 훈련 내용 도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벤처 스타트업과 지역 주도형은 협단체 및 RSC 수요조사 및 요구사항 반영 여부를 추가 확인합니다. 다음은 인터뷰 심사 지표와 배점입니다. 노란색 음영으로 표시된 기관 인프라 항목은 훈련 교강사 확보 및 활용 계획 20점, 훈련에 적합한 시설 장비, 실습 도구 확보 및 활용 계획 5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KDT 교강사의 전문성을 입증하기 위해 첨단 기술, 디지털 분야 교육 현장 경력에 초점을 맞춰 증빙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초록색 음영으로 표시된 훈련 운영 역량 항목 중 타 훈련 사업과의 차별성,
특화성은 10점 배점입니다. KDT의 일반적인 특성인 프로젝트 편성, 참여 기업과의 연계 외에 구체적인 차별성을 심사합니다. 타 국기 직종훈련과 비교하여 양성인력, 편성 내용 측면에서 어떤 명확한 차이가 있는지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은 현업의 요구와 특성에 맞춤화된 프로젝트 주제 선정 25점, 프로젝트 학습활동 10점, 프로젝트 강사 멘토 구성 및 관리 계획 10점입니다. 참여 기업의 실제 현업 프로젝트와 유관한 주제를 선정하였는지, 팀 주제별 학습활동 설계, 세부 과업이 구체적인지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참여 기업의 실무자의 역량, 투입되는 시간을 통해 현장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은 훈련생 선발 관리를 위한 기준 절차 10점, 참여 기업 특성에 부합하는 취업 지원 계획 10점입니다. 훈련생 선발 계획은 선발 시험 등 훈련생 진단 체계, 맞춤화된 교수 방식의 적정성 및 구체성을 심사합니다. 훈련생 취업 지원 계획은 참여 기업과의 연계성 외에 훈련 수료 후 어떤 능력을 갖출 수 있고 취업에 어떤 강점이 생기는지 등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유형은 붉은색 음영으로 표시된 항목을 심사합니다. 자체 설계한 훈련 내용의 적정성, 기업 직무 등과의 연계성 25점, 프로젝트 학습 내용과 훈련 목표와의 부합성, 프로젝트 활동의 구체성 35점, 첨단 기술 활용 등 사업 특화성 및 지원 필요성 15점입니다. 이 세 가지 지표를 적용하여 인터뷰 심사를 진행합니다. 우수 성과 기관의 기관 인프라 및 훈련 운영 역량은 서면 심사로 실시합니다. 다음은 스마트 훈련 심사 기준입니다. 신청한 설계 유형이 적정한지, 혁신적인 자체 LMS 플랫폼인지 등을 확인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청 가이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부적합 사례입니다. 단순 설문조사나 공공기관의 산업체 조사를 기술하는 것은 훈련 수요 조사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학습 주제가 단순 종합실습 등 프로젝트 학습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참여 기업에서 주제 선정에 관여하지 않았거나 훈련기관에서 프로젝트를 미리 선정하여 참여 기업에 제시한 경우 부적합합니다. 참여 기업에서 실제로 수행하는 현업 프로젝트와 밀접한 주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타 훈련 과정과 차별성이 없는 경우입니다. 일반 국기, 기 선정 과정과 훈련 교과, 프로젝트 등이 동일한 경우는 부적합합니다. 그 외의 부적합 사례는 공고문과 발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KDT 운영사항입니다. KDT는 관련 규정에 따라 훈련 목적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련 내용, 훈련 교강사 등은 변경 신고 후 운영 가능합니다. 기타 사항은 현장 실무 인재 양성 운영 규정 등에 따라 운영됩니다. 세부 내용은 공고문과 발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HRD넷을 활용하여 심사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HRD넷 신청을 위한 사전 등록 사항으로 훈련기관 관리번호 발급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HRD넷 누리집에 접속하여 훈련기관 회원가입 후 전자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심사평가원과 고용센터의 승인이 완료된 후 훈련기관 관리번호를 발급받게 됩니다. KDT 훈련은 집체훈련으로 판단하므로 훈련기관 유형은 집체훈련기관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훈련기관 관리번호가 생성되면 심사평가 시스템을 다운로드하여 심사와 관련한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항목별 상세 신청 내용은 신청 가이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정 등록 신청 전 기본 등록 사항입니다. HRD넷 심사평가 시스템 접속 후 가장 먼저 훈련기관 기본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공통 업무 메뉴를 클릭하여 훈련기관 정보관리에서 기본 정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심사 신청 시 훈련기관 정보관리에 입력한 기본 정보가 연동되므로 각 탭별로 해당하는 내용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심사 신청에 활용되는 시설, 교재, 장비 정보는 반드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정보 등록을 마치면 본격적으로 심사 신청을 하게 됩니다. 먼저 심사 신청 경로는 화면과 같습니다. 디지털 신기술은 2023년도 22회차, 벤처 스타트업은 23회차, 지역 주도형은 24회차, 디지털 선도기업은 25회차를 선택한 후 접수를 진행합니다. 공고문에 안내된 접수 기간에 공모회차가 오픈되며 심사 공모조회 메뉴를 클릭하여 작성 버튼을 눌러 과정 정보를 입력합니다.
다음은 심사 신청을 위한 기본정보 입력 방법 안내입니다. 신청 훈련기관 내용에는 HRDnet 회원 가입 시 등록한 훈련기관 정보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담당자 정보에는 K 디지털 트레이닝 과정 담당자의 연락처와 정보를 입력합니다. 작성된 연락처로 선정 심사 관련 안내가 전달되므로 오탈자가 없도록 작성 부탁드립니다. 내용 입력 단계별로 저장 버튼을 눌러 임시 저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음은 훈련 사업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각 훈련 기관에서 실시할 과정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과정명은 직접 입력합니다. 훈련 형태는 오프라인, 온오프 혼합 중에서 선택합니다. 정원은 1회차에 실시할 인원이며 연간 운영 인원 내에서 작성합니다. 연간 운영 인원은 연차별 훈련을 실시할 인원이며 심사를 통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 직종은 공고문 내 23개 중에서 직종을 선택합니다. NCS 세분류는 훈련비 지원 단가 산출의 근거가 되며 신청 가이드 내 NCS 국기 직종 연계표를 확인하여 선택합니다. 스마트 훈련 과정의 설계 사항은 기술 기반 또는 교수 설계의 사항을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스마트 훈련의 훈련비는 심사를 통해 유형과 등급이 확정됨에 따라 선정 이후 자동 적용됨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총 훈련 시간, 훈련 일수, 평균 1일 훈련 시간, 훈련비 기준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다음은 훈련 과정 개요 입력입니다. 훈련 수준, 프로젝트 수, 프로젝트 편성 시간, 현장 실무 편성 시간, 프로젝트 편성 비율, 현장 실무 편성 비율을 훈련 기관에서 설계한 훈련 과정에 근거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훈련 교과목 목록 입력 화면입니다. 훈련 교과목 목록은 오른쪽 상단의 추가 버튼을 눌러 교과목별로 입력합니다. 교과 형태, 교과 구분, NCS 소분류는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참여기업 현장 실무 등 현장에서 진행되는 과정은 교과 구분을 현장 실무로 선택합니다. 입학, 수료식, 박람회, 취업활동 지원 등 재량 교과는 교과 구분을 기타로 선택합니다. 교과목명, 세부 내용, 편성 시간은 사업 계획서와 일치하도록 직접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 시간의 경우 교과목 단위로 작성해야 하며 오프라인과 온라인 훈련을 각각 구분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관에서 작성한 신청 서류를 첨부하는 화면입니다. 훈련 운영 계획서와 사업 계획서는 모든 기관이 필수로 첨부해야 하며 그 외에는 훈련 기관별로 필요한 증빙 자료가 있을 경우 선택적으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참여기업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참여기업명은 상단의 추가 버튼을 눌러 별도로 입력합니다. 참여기업에 대한 세부 정보는 입력 내용과 같이 반영되며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사업자 등록번호 등의 내용을 수기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참여기업 역할, 채용 약정 인원은 직접 입력해야 하며 협약서와 사업자 등록증은 압축 파일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계획서 입력 방법 안내입니다. 훈련 교강사 목록에는 기관에서 과정을 설계한 내용에 근거한 교강사 정보를 입력합니다. 훈련 운영계획서 및 사업계획서에 입력한 강사에 대해 강사 구분과 강사명, 담당 교과목은 선택하여 등록하고 전문 분야는 직접 입력합니다. 참여기업명 항목은 해당 강사가 참여기업 등록 탭에 등록한 참여기업 소속 강사인 경우만 선택적으로 입력합니다. 훈련 내용과 연관된 전문 분야 경력 증빙 자료는 필수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조 강사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보조 강사 구분은 퍼실리테이터, 멘토, 기타 중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강사명, 전문 분야는 직접 입력해야 하며 참여기업의 강사인 경우 참여기업명도 입력합니다. 전문 분야 경력 증빙 자료는 필수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조 교강사는 주강의가 아닌 멘토나 퍼실리테이터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NCS 확인 강사 등록은 선택 사항입니다. 지금부터 입력할 훈련 시설과 훈련 장비 목록은 훈련기관 기본 정보에서 등록한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기본 정보의 시설과 장비 정보를 입력하지 않았다면 이 화면에서 입력이 불가하니 사전에 기본 정보를 반드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훈련시설 목록을 보시겠습니다. 시설 구분은 강의실, 실습 겸용 강의실, 그룹실 중 자동 표시됩니다.
훈련 시설명은 우측 상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팝업 창에서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다음은 훈련 장비 목록입니다. 장비 구분은 훈련 장비 목록에서 장비를 선택하면 자동 표시됩니다. 장비 관련 보충 의견은 직접 입력하며 구비에 정인 장비는 해당 항목에 기재합니다. 훈련 교재를 활용하는 경우 훈련 교재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시설 장비와 마찬가지로 교재 또한 훈련기관 정보에서 등록한 내용을 불러오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훈련기관에서 자체 교재를 활용하는 경우 그 교재를 PDF로 첨부 파일에 등록해야 합니다. 모든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최종 확인사항 체크 후 우측 상단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최종 신청을 완료합니다. 최종 신청 전에 반드시 대표자의 확인을 받고 대표자는 신청 내용에 이상이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한 훈련 과정의 상태를 확인하고 싶을 경우 HRDnet 심사평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과정심사, 심사신청, 심사신청 현황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성과평가 지표별 설명에 앞서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디지털 트레이닝 성과평가는 운영기관의 훈련 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훈련 사업 내실화를 위해 훈련 과정 운영에 대한 각종 성과에 대해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훈련 사업 계속 참여 여부 및 훈련 가능 인원을 조정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23년도 성과평가 대상 과정은 1차, 2차, 3차 연도 대상 과정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사업 포기 및 배제된 과정은 성과평가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한 1차 연도 대상 과정임에도 10월 이후 종료 실적이 발생할 경우 프로젝트 평가를 받아야 하며 유효기간 종료 이후 실적이 발생한 훈련 과정도 훈련 성과 및 K-디지털 훈련 과정의 질 관리를 위해 프로젝트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성과평가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성과평가 공고 이후 프로젝트 평가, 외부 경진 대회 실적 접수, 정량평가 반영, 심의위원회 결과 발표, 이의 신청 순으로 평가 절차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표별 세부 설명에 앞서 전년 대비 K-디지털 트레이닝 성과평가에서 변경된 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훈련기관의 훈련생 만족도 비중이 적다는 의견 및 성과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고용 유지율 지표가 15점에서 10점으로 훈련생 만족도 지표가 5점에서 10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두 번째, 지역산업계 주도형 유형상 가점 부여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카드 배송지를 기준으로 안내되었으나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훈련생이 실제 훈련을 받은 훈련기관 소재지를 기준으로 가점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가점 산출 시 훈련생의 HRDnet 회원가입 주소지를 기준으로 적용되니 훈련기관 관계자 여러분들은 해당 훈련생의 주소지가 훈련기관 소재지와 상이할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변경 신고를 통해 해당 주소지를 변경해 주셔야 함을 필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역산업계 주도형 유형상 지역 내 훈련생 모집 비율 연속 50% 미만일 경우를 삭제하고 당해년 30% 미만일 경우 사업 폐지로 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 네 번째, 지방권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 과정 활성화를 위해 훈련기관 소재지 기준 가점을 적용하게 되었으며 마지막으로 K-디지털 트레이닝 국가기관 전략 산업직종 훈련 디지털 분야 수료 후 K-디지털 트레이닝 단기 심화 과정에 참여하는 훈련생은 최초 참여 과정의 성과평가 시 취업률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기준이 변경되었으니 해당 내용들에 대해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1차 연도 및 2차 연도 이상 훈련 과정의 성과평가 지표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KDT 과정 선정 이후 최초로 성과평가를 받는 과정이 1차 연도 대상 과정이며 KDT 과정 선정 이후 2, 3차 연도 훈련 가능 인원을 재부여 받은 과정이 2, 3차 연도 대상 과정이 됩니다. 지표별 상세 설명 및 산출 방법은 잠시 후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연도 성과평가 대상 과정 산출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KDT 과정 선정 이후 최초로 성과평가를 받는 과정이 1차 연도 대상 과정이며 선정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훈련 과정에 대한 개설 실적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개설 실적과 관련하여 23년 12월 25일까지의 개설 여부를 확인하여 결과 발표하고
23년 12월 26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 개설한 과정은 별도의 이의 신청 없이 최종 결과 발표 시에 반영됩니다. 개설 실적 보유 시 차년도 훈련 가능 인원은 유지가 되고 미개설 시 차년도 훈련 가능 인원의 50%로 조정됩니다. 또한 성과평가 결과 발표일까지 행정처분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KDT 훈련 사업이 배제되며 개설률 지표는 실시 신고를 기준으로 평가가 진행됩니다. 2차 연도 이상 훈련 과정에 대한 성과 지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제의 적정성과 결과물의 우수성에 대한 프로젝트 평가와 훈련 과정 운영 후 발생한 훈련 성과인 정량 평가로 이루어집니다. 정성 평가는 주제의 적정성과 결과물의 우수성에 대한 평가로 40점으로 배점되어 있고 정량 평가 항목은 정량 A, 정량 B, 정량 C 가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량 지표 A는 일반 취업률 20점, 고용 유지율 10점, 관련 직종 취업 비중 5점, 참여기업 취업 비중 3점, 마이너스 3점이며 가점을 제외한 총 30점 만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량 지표 B는 훈련생 만족도 10점, 수료율 10점 총 20점이며 정량 지표 C는 모집률 10점, 지역 내 훈련생 모집 비중 2점, 마이너스 2점으로 가점을 제외한 10점으로 이루어집니다. 가점 지표는 경진대회 수상실적 5점, 지방권 훈련기관 1점이 있으며 가점을 포함한 정량평가 총점은 60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점 지표 중 참여기업 취업 비중은 벤처 스타트업 아카데미 유형에 한해 적용되고 지역 훈련생 모집 비중은 지역 주도형 아카데미 유형에만 적용이 됩니다. 지표별 산출 방식 및 세부 설명은 후단에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성평가 영역인 프로젝트 평가 안내입니다. 먼저 평가 대상 산정 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매년 11월부터 다음 해 10월 중 종료 실적이 있는 경우 운영 연차와 상관없이 해당 국기 직종 과정은 프로젝트 평가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1차 년도 운영 과정도 올해 11월이나 12월에 종료 실적이 발생하면 해당 국기 직종의 프로젝트 평가를 내년 10월까지 받아야 하며 2차 년도뿐만 아니라 3차 년도 이상 운영 과정도 잔여 과정에 종료 실적이 발생하면 평가 대상이 됩니다. 프로젝트 평가는 평가 대상 산정 기간 내 종료 실적이 있는 국기 직종에 대하여 훈련기관이 선택한 대표 과정을 1회 평가하고 2개 직종 이상을 운영하는 기관은 국기 직종이 다른 2개 과정을 평가받아야 합니다. 다만 프로젝트를 합반하여 운영한 경우에는 합반 운영한 전체 과정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성과평가에 반영합니다. KDT 우수성과기관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운영한 국기 직종 수와 관계없이 한 개 과정만 평가받으면 되는데 훈련기관에서 희망할 경우 추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평가 대상 산정기간 내 종료 실적이 있으나 평가를 받지 않으면 성과평가에서 해당 항목의 0점이 반영되오니 평가기간 내 반드시 프로젝트 평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회차 및 신청기간 안내입니다. 프로젝트 평가는 훈련기관이 신청한 평가 회차에 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는 훈련 종료일 전후로 모두 가능한데 대표 프로젝트의 완성 시점이나 인터뷰 대상자, 즉 훈련생이나 훈련 교강사의 참여 가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2023년도 평가는 올해 10월까지 실시하고 10월 평가 신청 접수 기간이 8월 말에서 9월 초까지이므로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23년도 성과평가에 반영되는 프로젝트 평가 결과는 2024년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평가 시 2023년도 훈련 이수자 평가 결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다만 2024년도 훈련기관 평가 신청 시 특화사업 실적 반영 신청이 필수이며 훈련 이수자 평가 지표 외 일반 취업률, 고용 유지 기간 등 타 성과평가 지표에도 KDT 실적이 반영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가 신청 안내입니다. 평가는 신청 기간을 참고하여 해당 신청 기한 내 평가 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합니다. 그 밖에 평가에 활용되는 자료는 프로젝트 평가 일주일 전까지 기관별 부여된 인터넷 디스크에 업로드하면 됩니다. 평가 신청서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프로젝트 평가 희망 일자입니다. 평가를 희망하는 3개의 일자를 우선순위에 따라 기재하여 제출하면 일정 배정 후 기관별 안내합니다. 평가 일주일 전 평가 자료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팀별 대표 프로젝트 결과물이 산출되는 시점을 고려하여
평가 희망일을 선정해야 하며 프로젝트 평가 인터뷰에 훈련생 및 훈련 교강사가 참석해야 하는 점도 반드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완성도 높은 결과물이 제출될 수 있도록 사전에 훈련 교강사와 일정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내용 안내입니다. 프로젝트 평가는 주제의 적정성과 결과물 우수성에 대해 각각 20점씩 총 40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최초 심사에서 승인된 프로젝트 학습 계획서 및 사업 계획서 이행 여부가 적정한지, 변경이 있었다면 적정한 수준으로 변경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먼저 주제의 적정성에서는 계획 대비 이행도, 참여기업 연계 정도, 훈련 내용 연계성을 확인하고, 결과물 우수성에서는 훈련생의 프로젝트 참여도와 함께 훈련 목표 또는 인력 양성 목표 대비 프로젝트 결과물의 완성도가 어떠한지 평가합니다. 현장에 잘 적응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목표인 만큼 참여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프로젝트 전반에 참여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제공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음은 평가 방법 안내입니다. 프로젝트 평가는 프로젝트 운영체계 및 결과물과 관련하여 훈련기관 담당자, 훈련생, 훈련 교강사 인터뷰를 실시합니다. 평가는 인터뷰를 포함하여 약 2시간에서 3시간 소요되며 훈련기관 및 과정의 특성에 따라 인터뷰 시간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에는 과정 운영 담당자 1명, 프로젝트를 진행한 훈련 교강사 1명, 프로젝트에 참여한 훈련생 2명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므로 인터뷰 대상자가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시기를 고려하여 평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자료 안내입니다. 평가에 활용되는 자료는 기관에서 제출하는 평가보고서, 팀별 프로젝트 결과물,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발생한 증빙 자료로 구성됩니다. 평가 신청 기간에는 평가 신청서 양식만 이메일로 제출하고 평가보고서 등 모든 평가 제출 자료는 평가일자 일주일 전까지 인터넷 디스크에 업로드합니다. 평가 제출 자료에는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발생하는 증빙 자료들도 제출되어야 하므로 미리 제출 자료의 내용과 구성을 확인하시고 과정을 운영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그럼 먼저 평가보고서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평가보고서는 프로젝트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양식에 맞춰 작성하고 실제와 다른 내용이 없는지 수치 등을 반드시 확인한 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팀별 프로젝트 최종 결과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평가는 대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평가가 진행되기 때문에 훈련 과정에서 다수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우 훈련 과정의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대표 프로젝트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 시 제출한 프로젝트 학습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표 프로젝트 결과물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며 프로젝트 참여 대상 중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훈련생이 있는 경우 감점이 되므로 일정 내 프로젝트 완성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팀별 프로젝트 결과물 제출 양식은 자유롭게 수정이 가능하지만 목차에 제시된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되어야 합니다. 프로젝트는 팀 단위 진행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팀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모든 훈련생이 프로젝트 학습을 수행하도록 선발 단계부터 충분히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개별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업로드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프로젝트 결과물이 실제 구독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형태인 경우에는 각 팀별 시연 영상을 촬영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증빙 자료 안내입니다. 증빙 자료는 평가보고서 및 팀별 프로젝트 결과물과 관련해 생성된 증빙 자료로 프로젝트 수행 사항 및 세부 내용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합니다. 증빙 자료는 문서화된 자료가 아니더라도 이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면 인정이 가능합니다. 증빙 자료 예시로는 훈련생 관련 관리 명부, 프로젝트 학습 계획서 대비 변경 이력 및 변경 사유에 관한 증빙 자료, 프로젝트의 참여 기업의 역할이나 연계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평가 공고문 또는 신청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학습 계획서 안내입니다. 해당 자료는 기존의 선정 심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심평원에서 준비하여 평가위원에게 제공하므로 훈련기관에서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먼저 평가 대상 산정 기간 내 종료 과정이 있으면 해당 국기 직종은 평가 기간 내 꼭 평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운영 중인 과정의 현황을 점검하여 평가 대상을 선정하고 신청 일정 등을 참고하여 신청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기는 대표 프로젝트의 완성 시점과 인터뷰 대상자의 참여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초 승인된 프로젝트 학습 계획을 준용하여 프로젝트를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운영상 변경이 필요하다면 어떠한 이유로 변경이 필요한지 근거를 확보하고 승인된 내용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훈련에 참여한 모든 훈련생이 팀을 구성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기간 내 완성도 높은 결과물이 도출되도록 관리하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참여 기업이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프로젝트 주제 선정, 관련 데이터 제공, 멘토링 참여 등 다양한 부분에서 프로젝트가 실무와 연계되어 운영되기 위해서는 참여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미리 평가 제출 자료 등을 참고하여 자료를 정리하고 기록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프로젝트 평가 안내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정량평가, 세부 지표별 산출 및 적용 방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일반 취업률은 훈련 참여 시점 실업자 훈련생 중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 창업자의 비율로서 HRD 내상 취업 인원으로 승인된 자만 취업률 산정 시 포함이 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취업자는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관할 고용센터의 승인을 받아야만 취업 인원에 포함되오니 해당 내용을 필히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용 유지율은 훈련 참여 시점 실업자 훈련생 중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를 기준으로 산정이 되며 수료 후 6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 취업 인원 중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인원을 대상으로 산출하며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2개 이상인 경우 고용 유지기간이 가장 긴 취업 이력을 반영하게 됩니다. 관련 직종 취업 비중은 훈련 참여 시점 실업자 훈련생 중 고용보험 가입 취업 인원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관련 직종 취업 인원을 산출하게 되며 훈련 직종과 취업 직종의 직무 유형 간 유사성, 직능 수준 등을 고려하여 관련성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가중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참여기업 취업 비중은 벤처 스타트업 아카데미 유형에 한해 적용되며 훈련 참여 시점 실업자 훈련생 수료 인원 중 참여기업 취업 인원의 비중을 산출하게 됩니다. 참여기업 취업 비중이 60% 이상일 경우 가점이 부여되며 40% 미만일 경우 3점 감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훈련생 만족도는 참여 인원의 만족도 점수를 응답한 훈련생으로 나누어 점수가 산출되며 응답 인원 중 한 개의 항목이라도 결측치가 있을 경우 제외 후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훈련생 중도 탈락 여부와 관계없이 만족도가 입력되어 있는 경우 모두 산정하오니 해당 내용에 대해 필히 숙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수료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훈련 실시 인원 중 수료한 인원의 비율을 산출하며 조기 취업자로 등록된 훈련생은 산정 시 모수에서 제외됩니다. 모집률은 산정 기간 내 연간 훈련 가능 인원 대비 훈련생 모집 비율을 산출하며 2023년 11월 말까지 등록된 훈련생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또한 변경 심사를 통해 연간 훈련 가능 인원이 조정된 인원은 변경된 인원을 기준으로 모집률을 산출하고 성과평가 결과로 연간 훈련 가능 인원이 증원된 경우는 최초 승인받은 인원을 기준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단, 성과평가 결과로 감원된 경우는 감원된 기준을 적용함을 안내드립니다. 지역 내 훈련생 모집 비중은 지역산업계 주도형 아카데미 유형에 한해 적용되며 훈련 모집 인원 중 지역 내 훈련생 모집 인원의 비율을 산출합니다. 지역 내 훈련생 모집 비율이 90% 이상일 경우 가점 2점을 부여하고 70% 미만일 경우 2점을 감점합니다. 또한 당해년 지역 내 훈련생 모집 비율이 30% 미만일 경우 훈련 사업이 배제되오니 해당 내용을 필히 숙지해 주시길 바라며 지역 내 훈련생의 경우 HRD 내상 회원 가입 정보 주소지를 기준으로 산출되오니 훈련기관 관계자 여러분들은 해당 훈련생의 주소지가 훈련기관 소재지와 상이할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변경 신고를 통해 해당 주소지를 변경해 주셔야 함을
필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경진대회 수상 실적은 2023년 10월까지 종료한 실적에 대해 분야 관련성, 수상 등급과 대회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점을 부여하며 평가 대상 기관이 주관 주최 운영한 경진대회, 프로젝트 결과물의 우수성과 관계없이 참여만으로 상을 수여하는 경우는 실적에서 제외되며 수상 실적 제출 방식은 2023년 11월 초에 별도 안내드릴 예정이오니 향후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권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 과정 활성화를 위해 훈련기관 소재지 기준 가점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성과평가 결과 활용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성과평가 개요 부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년도 운영 가능 여부 및 연간 훈련 가능 인원이 제시되며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합산하여 12월 29일의 결과를 발표 후 7일간 이의 신청을 접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과평가 결과 기준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차 연도 대상 과정은 산정 기간 내 개설 실적 보유 시 연간 훈련 가능 인원이 재부여되지만 미보유 시 연간 훈련 가능 인원이 50%로 조정되며 두 번째, 종료 실적을 보유한 2차 연도 이상 대상 과정은 총점이 80점 이상일 경우 연간 훈련 가능 인원이 최대 200%까지 증원, 80점 미만일 경우 연간 훈련 가능 인원 재부여, 총점 60점 미만 또는 항목별 40% 미만일 경우 연간 훈련 가능 인원을 1회차 정원으로 조정하게 됩니다. 세 번째, 종료 실적을 미보유한 2차 연도 이상 대상 과정은 모집률 지표로 평가가 진행되며 60% 이상일 경우 연간 훈련 가능 인원이 재부여되고 60% 미만일 경우 1회차 정원으로 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성과평가 대상 과정 중 기간 내 행정처분 이력을 보유할 경우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 사업에 대해 배제되오니 해당 내용을 필히 숙지해 주시길 바라며 지표 및 결과 활용 등 상세한 설명은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K-디지털 트레이닝 심사 및 성과평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